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지나간 자리, 젠트리피케이션, 전세 사기, 주거 불안. 당신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 시대 집의 의미는 무엇인지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짚어봅니다. 권재훈, 김성준, 박생강, 이선진, 임구경 5명 작가들이 들려주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 전세 인생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소설가 박생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북카페에서 두 번째 뵙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동안에 이제 올해는 저는 뭐 장편 소설 작업은 안 했고요. 네. 엔솔로지 소설책들을 좀 3권 정도 냈고 어. 지금도 1권 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사연구라고 범죄 전문 잡지사의 기자로 있는데 네. 원래 좀 기자 활동으로 바쁘게 좀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오시자마자 저번에도 그러셨던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를 자꾸만 취조실과 비교하시면서 예, 약간 좀 아늑한 취조실 느낌? 아늑한 예, 실제 취조실. 취조실은 약간 이거보다 좁아요. 예. 네, 여기는 좀 넓고 아늑하고 네네네. 쾌적한가요? 쾌적하지요. 취조실도 쾌적하다고 느끼시죠? 근데? 취조실은 이제 경찰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최근 시설의 취조실은 약간 좀 더 산뜻하고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그것과 비교를 하셔서 저희도 같이 나란히 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카페인 분들께 네네. 또 인사를 나누시는 거네요. 네, 카페인 분들께 다정하게 좀 인사해 네, 주세요. 카페인 분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생강입니다. 네, 또 손을 이렇게 막 흔들고 계십니다. 오늘 품고 오신 책이 전세 인생이에요. 그렇죠. 엔솔로지 네. 작업을 올해 좀 많이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건 어떤 책인가요? 전세 인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작년 계속 그 전세라는 화두가 되게 많이 이슈화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5명의 소설가들이 이제 각자 다른 느낌으로 소설을 쓴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은 이제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쓴 소설도 있고, 네. 뭐 고시원 생활에 대해서 쓴 소설도 네. 있고, 뭐 커플의 동거 생활에 대해서 쓴 어. 소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캉스라고 그래서 이제 네.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보는 그런 전세 세입자들의 야. 얘기를 담은 소설도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전세라고 하면 지금 약간 좀 우울한 단어의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전세 인생이 90년대 초반에 나왔으면 되게 희망적인 책이 됐을 수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정적인 그렇죠. 느낌이고. 네, 다 이제 읽으면은 소설마다 약간 좀 안타까운 느낌과 아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재밌었던 게 작가분들이 네. 얘기를 재밌게 만드셔가지고 읽는 동안은 되게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는 동안에는 읽는 동안에 되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막 궁금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읽게 되는 소설 엔솔로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읽고 나서는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현실에 예, 대해서. 맞아요. 전세 인생 지금 이 전세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어떤 기분, 감정 자체가 90년대와 지금 좀 달라졌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살짝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 책의 그 소설 박생강 작가님이 쓰신 소설의 뒤에 그 작가의 말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 얘기 네.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윤고은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80년대와 90년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네. 그때는 약간 전세라고 하면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이제 그 잠깐 그 중간 단계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는 약간 그런 단계의 어떤 단어였다면 지금은 약간 전세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 그리고 약간 때문에 불안감 더 아니면 맞아요. 뭐 내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 여건이 힘들어서 전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약간 이런 식의 단어로 약간 좀 워딩이 좀 바뀐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도 좀 들어가게 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네네. 거죠. 이 전세 인생 이 엔드 엔솔로지인데 그럼 주제가 네. 이 테마 자체가 전세였나요? 아니면 뭐 전세. 예. 전세. 이 전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받으신 키워드를 거예요. 가지고. 네네. 어떠셨어요? 처음 엔솔로지 작업하실 때 테마들을 다양하게 봤는데 네, 그렇죠. 전세는 처음 아닌가요? 전세는 처음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사연구 기자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전세 사기 관련 아. 웃으면 안 되지만 전세 사기 관련 취재를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인상이 깊었던 게 음. 그 아파트 건축주 집주인이죠. 네. 건축주는 꼭대기층에 아파트를 터서 살고 밑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쭈루룩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의 구조였는데 네. 나홀로 아파트에 네. 그 구조가 너무 좀 강렬하게 이미지가 와닿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언제 단편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오. 엔드의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퀘이 승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이 여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소설 이제 제가 이 한 권을 다 읽어봤는데 네. 정말 각각의 음. 맛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느낌도 네. 다르고 해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앤솔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흑백으로 돼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집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내 집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느낌 그죠. 뭔지 아시죠? 예. 이 중에 내 집은 내 쉴 곳 하나는 이런 느낌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편 소설 에어비앤비의 청소부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그리고 실제로 이건 또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부분이 있죠. 영감을 네. 받으신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의 어떤 집, 그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에어비앤비 청소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청소 업무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그 청소 알바를 했었는데 그 빈집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나가고 난 그 집에 있는 느낌들, 그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걸 좀 상상했던 기억이 나고 그 진짜 시절에. 소설가의 예. 직업적인 한 어떤 번은 약간 습관? 수많은 물병과 주사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처럼 네.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수사연구 기자를 하면서는 네. 실제로 어떤 방이라는 공간에서 범죄들이 이렇게 범죄의 요소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보이스피싱 범죄 그 변잡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오피스텔에 모셔둡니다. 그래서 아. 모셔두고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면 그 옆에는 변잡기가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아이디어 얻어서 단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남쪽 어딘가에 되게 낡은 아파트에 가면 그 수배된 분들만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가 있대요. 왜 그들은 모여 사시는 거예요? 잡기 힘드니까. 거기에 좀 숨기 낡은 좋은.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사는 이제 그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람 얘기를 쓴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이제 뭐 마약 거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운반책들이 네. 호텔이나 이런 데 묵으면서 그걸 이제 방 번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거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도 이제 단편을 쓰기도 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제가 방과 범죄와 연계된 그런 단편을 많이 썼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수사연구지 기자로 네.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내 이웃들, 맞아요. 그 네. 닫힌 문 안에 뭐가 있을까를 맞아요. 계속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혹시나 이게 막 피싱이 아닐까 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네. 직업병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같이 회사에 근무하신 편집장님도 뭔가 사소한 거에 의심이 많아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네. 뭐 조심하는 건 좋은 거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얼핏 얘기하시면서 보이스피싱 얘기하시면서 변잡기란 표현 쓰셨는데 네. 정확히 뭔가요, 이게? 변잡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국내 전화처럼 속이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빈방 같은 데다가 네. 모셔두고 이제 관리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도 하고 아. 아니면 이제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방,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떤 범죄를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은닉하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공간이기도 맞아요. 하네요. 예, 왜냐면 내 옆에 누가 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 세대에 살고 있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70년대 출신이시잖아요. 70년대 출생? 네. 네, 출생이요. 네. 70년대 출신은 뭐야? 70년대 출생이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얘기하신 이웃들이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붙어 맞아요. 사는 분위기, 임금률이 아닌 높아진 거죠. 거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는 어느새 익숙해지긴 했지만 네. 이게 주는 그 새삼스러운 공포가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웃이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했죠, 이젠 정말. 그렇죠.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자, 오늘 이렇게 박생강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슬쩍슬쩍 그 수사연구지 그 기자 활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활동은 이 수사연구지는 뭐 어떤 간격으로 나오는 잡지며 어떤 월간지고요. 것인지. 이제 그 형사들이 내부에서 보는 그런 네. 수사 전문지고 한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됐어요. 음. 80년대부터 이제 나왔던 40년 된 잡지인데 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이제 서점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어. 경찰들만 이렇게 돌려서 보는 잡지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잘 몰랐던 그 건데 내부의 안에서는 잡지? 네, 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약간 교육서처럼 보는 잡지라서 아. 약간 살인 사건이라든가 사기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서술이 돼 있는 그런 잡지라고 보고 네. 사진도 이제 형사들이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사체의 경우에 어디가 무슨 흔적이 있으면 그게 뭐고 이런 오.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사진들이 예전엔 실리기도 했고 네. 그런 잡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저는 사실은 원래 추리 소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네. 처음 일할 때는 그냥 이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형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사실 제 휴대폰에는 이제 작가나 평론가보다 형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제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찰서나 뭐 파출소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이전에 저는 약간 좀 골방의 문학가였다면 골방의 문학가에서. 약간 좀 이제 상상하고 막 이런 문학가였다면 네. 이제 수사연구 기자로 일을 하면서는 약간 형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 사건을 통해서 약간 사회를 배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좀 그런 요소들도 약간 그렇죠. 그래서 범죄 요소가 그래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이 사회에서는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혹은 범죄의 사회학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좀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에게 너무 좋은 기회였을 것 같고 작가님의 소설을 또 따라가는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네. 좋은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범죄 관련 단편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제가 엔솔로지에도 실기도 하고 아. 뭐 개간지 이런 데도 뭐 실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전세 인생 네. 안에서는 박생강 작가님이 오션파크 1302호라는 네, 작품을 네. 쓰셨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으로도 앞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뭔가 희망찬 시작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금세 드러나는 그죠, 그죠. 예.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1302호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네.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 전세라고 해서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처음부터 좀 위조된 계약서였고 집주인이 이제 다른 건축물을 짓고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계속 돌려막기를 위한 네. 그런 수단으로 이제 쓰였던 거기 희생된 세입자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아, 이 오션파크가 이제 알파벳 O가 이렇게 딱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션파크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네네. 이것은 의도가 어떤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제 처음에는 오션파크라고 썼다가 그냥 한글로 오션파크라고 그래서 썼다가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뭔가 오라는 그런 계속 돌고 도는 제로 안에서 뭔가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아파트가 꼭 오션파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 다른 깡통 전세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좀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약간 일부러 앞에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알수 알파벳 없는. 대문자 O로 되고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말 오션파크라는 그 이미지 어찌 보면 흔한 이름일 수도 그렇죠. 있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파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O가 알파벳 대문자로 크게 있음으로써 그냥 굉장히 누군가의 얼굴인데 눈, 코, 입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군요. 익명성을 딱 네네. 보여주는 그 약간 것처럼 제로 느껴지기도 느낌도 있고 살짝.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돌고 도는 그 얘기 느낌도 네네네. 있고요. 네. 이 오션파크에 입주하게 된 나와 나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처음에는 주인공 나는 약간 혼자 불안의 그 그렇죠. 징후를 네네네. 느끼고 잘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집이 이제 깡통 전세 이 네.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 뭐 아빠, 지금 언니 다 굉장히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잡채를 만든단 말이죠. 네네. 이거 예. 이 상황. 그래서 언니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는데 네. 이 얘기 좀 어떤 설정을 어, 하신 것인지 주인공 캐릭터를 네, 왜 이렇게 잡으신 약간 건지. 저는 약간 이렇게 전세 사귀고 전세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가족 중에도 약간 가족에 좀 속하지 못하고 약간
약간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약간 뭔가 그런 공동체에 약간 소외돼 있고 약간 그럴 수 그럴 있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약간 유형화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약간 다른 가족들하고는 다른 그래서 음.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지만 약간 멀리에서 보면 좀 웃기고 가까이서 보면 네. 약간 슬프기도 한 그런 어. 주인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캐릭터의 힘은 뭐 워낙 박생강 작가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도 한데 여기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가족 안에서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맞아요. 느껴지던 네. 거리두기를 하고 있던 그 인물이 왜 주인공인지는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네네네. 밝혀지게 되고요. 우리 여기서 지금 북카페 2부 어깨 즈음인 것 같아서 아, 이쯤에서 어깨, 네, 네. 어깨쯤에서 우리가 또 퀴즈를 해야 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여기서 음,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어깨 퀴즈요. 네.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전부터 전세 이것을 떼일까봐 불안해하는 이들은 이미 많았죠. 전세 이것, 월세 이것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돌려받게 되는데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을 뭐라고 할까요? 오, 어려운가요, 이거? 답이? 어떠세요? 딱 볼 때 이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지나요? 힌트 주실 수 글쎄요. 있나요? 힌트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되게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세 월세 하면 생각나는 거.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죠, 그죠. 그거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전세 이것, 월세 이것. 요것을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생강 작가님께 인사도 함께 전해주시고요. 질문 있다면 질문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나 휴대전화 문자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정답도 좋고 우리 북카페는 항상 창의적인 오답도 네, 저희 뭐 상품 범위권 안에 두는 거 아시죠? 참여해주신 분들 중 박생강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단편소설집 전세 인생 이것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답이 또 오답도 들어오는 동안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음악 준비하셨어요? 저 첫 번째 추천곡은 사실은 제가 추천한 곡은 아니고 이 전세 인생에 함께 참여하신 김성준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어, 근데 김성준 작가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글쓰기 강의 같은 걸 했는데 어떤 분이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써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네. PC방 알바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갖고 작가가 되셔야 됩니다. 글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약간 아, 너무 좀 무속인처럼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무속인처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네. 그 깜짝 다음에 놀라셨겠네. 연락이 이제 끊기게 됐죠. 그 강의가 연락이 끝나서 끊겼다고요? 네. 끊겼는데 이제 계속 글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리고 재작년에 엔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경장편 소설을 상을 받으신 음, 김성준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 뒤에 표사 있잖아요. 네. 그걸 써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 이름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분인지 알 수 없어서 연락처 알 수 없느냐 네. 해가지고 연락이 됐더니 정말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이름은 아닌데 네. 느낌이 뭔가 오셨나 네, 보죠. 왜냐면 제가 그 후에 김성주라는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 계속 그분이 글을 쓰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혹시 아닐까 한 n분의 1의 가능성 어.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고향하고 뭐 어디 뭐 서울 어디 사정 이런 것들의 정보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또 오.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연락이 돼서 가끔씩 이렇게 톡 주고받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수수양구 때문에 출장 갈 때도 만나기로 했는데 네.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아. 만나서 약간 전세 인생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네.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김성준 작가님의 그 추천곡을 대신 받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다 추천곡을. 우와. 해가지고 이제 오늘 김성준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는요 쇼팽 연습곡 10번 3번 마장조 이별의 곡이란 곡입니다. 왜 이것을 추천하셨을까요? 그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아, 그렇군요. 이 김성준 작가님은 전세 인생의 유령들이라는 네. 단편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또한 너무나 재미난 맞아요. 단편입니다. 네. 뭐 이따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 듣고 올게요.
윤거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우리 시대 집을 주제로 권재훈, 김성준, 박생강, 이선진, 임구경 이렇게 5명의 소설가가 쓴 다양한 작품들을 한데 묶은 책입니다. 엔드에서 펴낸 단편 소설집 전세 인생의 저자 중 한 분인 소설가 박생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이 지금 쇼팽의 이별의 곡 함께 작업하신 김성준 작가님의 네. 추천곡까지 네네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물어보셔서 미리 가지고 오셔서 그렇죠. 네. 곁지어 주셨습니다. 네, 좀 그거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지 못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때. 만나시면 예.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지금 이 오션파크 1302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 작품을 쓸 때 네.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궁금해요. 어떤 생각들로 네. 작품을 쓰셨을지. 사실은 이 전세 인생만이 아니라 저 이제 엔솔로지를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네. 가지고 있는 나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철학이 있어요. 네, 생강처럼 쓰자. 생강처럼 쓰자. 네.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엔솔로지는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초밥에 왜 생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다른 분들이 약간 되게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되게 좀 집중된 소재를 가지고 되게 메인 요리 같은 메인 디시 같은 소설을 쓴다면 나는 약간 좀 곁들임 같은 소설을 쓰자. 약간 좀 핀트가 약간 살짝 나간 것 같으면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네, 네. 그런 류의 소설을 쓰자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엔솔로지 작업을 하는데 오. 이 전세 인생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너무 가볍게 가기는 좀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 이제 어떤 분위기로 쓰실 거라는 예상은 좀 됐거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소재를 가지고 전세에서 살아가는 얘기 뭐 그런 거에 대한 가슴 아픈 느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녹여낼 것이고 울림이 있을 것이다. 네. 독자들한테. 그래서 나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써야겠다. 그래서 약간 전세 사기를 가지고 요 입주민들의 얘기를 쓰지만 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고 1인칭 화자지만 네.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분들이 너무 감정이입된 소설을 읽고 좀 약간 나도 같이 가슴이 아파 이럴 때 이거는 그냥 약간 르포 기사 읽듯이 네, 좀 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 엔솔로지 작업할 때 박생강 작가님의 이 마음가짐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강, 그 초생강 그거 맞아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초생강이요. 네. 초생강처럼 쓰자. 박생강 작가님이 네네. 엔솔로지 작업을 할 때는 네. 나는 초생강이다 하면서 이제 네, 쓴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요가 엔솔로지 할 때는 사람들 이렇게 요가 열심히 하는 데가 나오는데 저는 요가 고양이로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바로는 음. 그 초생강 같은 그 어떤 거리두기 그리고 약간 비껴나간 시선을 딱 보는 것들 이런 것은 워낙 박생강 작가님의 그 문체랑 잘 어우러져서 네. 잘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메시지 자체가 전세 인생의 핵 같은 소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런가요? 쌀알 초생강이 아니라 초생강도 있지만 네네네. 밥인데요 지금 밥이 여기서는 된 건가요? 네, 밥이 네네.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 사건 이걸 지금 그렇죠. 우리 워낙 전세 이슈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합니다. 그 집안의 막내인 약간 그렇죠. 이제 우울감을 갖고 가지고 있는 있는. 그리고 거리두기하고 뭐 이렇게 말도 잘 하지 않는 음. 그런 좀 덤덤한 듯한 그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지만 네네네. 끝내는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지쳐 있을 때 그렇죠.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끼리 나홀로 모인 단톡방에서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활동까지 예. 하고 막 상상도 하고 이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밥이 되고야만 이번 이 엔솔로 좀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초생강이어야 특별하게 되는데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썼던 소설 중에서 어떤 메시지, 울림 이런 것들은 좀 깊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소설 다 썼을 때 네. 제가 작가 후기에는 약간 내가 약간 좀 이 소설의 인물들을 보다 보니까 전쟁 소설인 것 같다. 약간 그런 거 썼는데 약간 피난민 서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도 아닌데 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쓰다 보니까 네. 이거야말로 전쟁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전쟁 속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좀 작가 후기에 쓰기엔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조체를 좀 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그런 지점, 어떤 전쟁, 내 고향을 잃어버리거나 네. 좀 엉뚱한 곳에서 지금 휘말리고 있는 그런 네네. 난민으로서의 슬픔을 다른 작가님들도 이야기 속에 좀 녹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워딩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작가님들이 약간 좀
좀 더 약간 더 감성적이고 음.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전 약간 좀 드라이하게 해보자 약간 이런 그쵸. 쪽이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오션파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질지 우리 네. 카페인 분들 한번 이 책 직접 펼치셔서 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죠. 사실 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네. 쉽지 않은 네, 것이긴 네, 한데 네, 네. 일부러 거리두기를 좀 시도하셔서 네. 쓰셨다고 네. 합니다. 저는 이 오션파크에 나오는 그 집주인의 행방, 그쵸? 음. 그 건축주의 행방과 그리고 그와 연락이 된다고 의심받았던 어쨌거나 그 인물이 있었죠. 202호 또 네, 인물도 202호. 있죠. 제가 너무 다 얘기하나 네, 너무 싶은데 스포긴 하지만. 그래요? 네네. 중요한 거였군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네. 깨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전세 사기를 계기로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죠. 그렇죠. 주인공이. 잘 네.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던 음. 몇 호에 누가 살고 어떤 그리고 사람이고를 다 이웃집에 수상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맞아요. 다 이게 좀 까발려지잖아요. 음. 이런 것들도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일단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네. 네. 단톡방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작가님도 거주하시면서 이런 이웃들과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든 음. 좀 이렇게 뭐 엮여 계신 집단에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단톡방은 아니고 이제 이태원에서 에어비앤비 하면서 네.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과 단톡방은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약간 길거리가 단톡방처럼 아, 돼서 아이고 골목에- 안녕하세요 이래서 막,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예. 골목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다음 근데 뭐 정말 고양이들의 안부 물어보고 길고양이들의 서로 막 이런 거 하고. 네. 이웃과의 소통의 원형 같은 네. 그런 방식인데 네. 요즘은 많이 그런 또 형태가 그런 게 잊혀지기도 없어졌는데 했잖아요. 이제 이태원 원주민분들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도 많고 막 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다니면서 좀 말문을 튼 몇 분들이 계셔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전세 인생에서 박생강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네. 저희가 좀 박생강 작가님 목소리로 초생강을 시도하셨으나 네. 나도 모르게 밥이 쌀 되어버린. 밥이 되어버린 중심이 되어버린 그 서사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듣고 올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초반에 이제 엄마랑 가족들은 되게 우리 드디어 전셋집을 얻었어요. 되게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네. 그 반전돼서 그 행복이 이제 가라앉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읽어보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이 소설의 실제 배경이 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가겠습니다. 파티에 여운이 가신 후에 나는 지나가는 말로 엄마에게 물었다. 여기 집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래? 엄마는 주방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미소를 지었다.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지은 건설사에서 직접 전세 매물로 내놨대. 요즘 분양이 안 되는 신축이 한두 채니? 그래서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왔잖아. 엄마가 청소하는 건물의 부동산 아줌마가 적극 추천해줬어. 나는 엄마의 말을 무심하게 넘길 수 없었다. 집주인이 없는 집이라니. 여기 새집 냄새 나지? 엄마가 물었다. 화약약품 냄새, 새집 증후군 냄새. 난 그래도 좋다야. 10년 넘게 곰팡내만 맡다가 이런 냄새 맡으니 머리가 아파도 계속 냄새 맡고 싶어. 엄마는 행복해 보였지만 나는 분명 새집에서 행운을 좀 먹는 걸 느꼈다. 다만 소리내어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처음 생긴 내 방으로 기어들어가 이불 속에 몸을 숨겼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 모두는 알게 되었다. 오션파크는 바다극장 자리에 지은 탄탄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일렁이는 파도 위에 지은 아파트였다. 건축주를 제외하고 세입자들 모두가 깊은 불행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마법은 끝났다. 우울한 공기가 402호에 감돌았다. 그나마 나만이 덤덤했다. 원래부터 우울했던 인간이라서 그럴까? 생각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다.
박생강 작가님 낭독으로 전세 인생에 수록된 박생강 작가님의 소설 오션파크 1302호 중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파티에 여운이 가시자마자 찾아오는 그죠. 이 진짜 불행의 네. 실체. 네. 참 슬픕니다. 근데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듯이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또 주인공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또 저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분들 소설도 그런데 네. 전세라는 소재를 다 가지고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네. 약간 좀 장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보시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약간 좀 미스터리한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렇죠. 미스터리한 사건 전개 할머니 그 캐릭터도 뒤에 얘기도 좀 그렇고, 알고 싶은 그렇죠. 느낌이 그런 드는. 것들이 있고 오꼬빠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좀 오엔리 단편 같은 경우는 약간 청춘물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권재훈 작가님의 작품. 네, 권재훈 네. 작가님의 그리고 네. 김성준 작가님의 유령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옛날 베스트 극장 단막극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재미가 있고요. 작가님의 이 설명이 더 찰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작품도 네, 재밌긴 네. 하지만 지금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얘기해 이선진 주시는데. 작가님의 네. 복음의 자리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약간 이렇게 집주인이 유령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힐링 판타지 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구경 임구경 작가님의 옵션 없음이라는 작품은 약간 지금 이 시대 청춘 멜로 같은 느낌? 약간 네. 씁쓸하기도 하면서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 집을 네. 배경으로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 각각 약간 전세라는 소재 외에도 장르는 좀 다른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라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읽는 맛이 좀 다양하다, 읽는 맛이 좀 다르다 이런 게 그런 이유에서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처음부터 이 5분 작가님들이 나는 예. 어떤 느낌으로 쓸 거다 겹치지 않게 하자라고 상의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참 그러니까요. 서로의 네, 작품을 본 맞아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각자의 마감일에 맞춰서 그냥 편집자에게 메일을 송고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혹시 편집자가 이렇게 이런 장르로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게 좀 아닌가? 재미난 다른 분들, 예. 네, 전세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그쵸?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라고 하는 말에서 진짜 이제 안정감만을 느낄 수는 없는 상황의 그렇죠. 사건들이 좀 네네네. 있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점에서 보시면 이게 뭐지? 전세 인생 어떤 얘기일까 하고 펼쳐들게 되지 않으실까 네네네. 싶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그 집 어떤 거주지에 대한 얘기는 뭐 작가님이 공부할 때부터 네네. 작가의 꿈을 꾸시기도 한참 전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서양 소설, 서양 소설이란 말도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저 지금. 그죠? 예. 네, 아무튼 해외 뭐 국내 소설 다 네. 보면 뭐 고리오 영감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뭐 고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마당 깊은 집 이런 것도 보면. 마당 깊은 집도 있죠. 그쵸. 저도 마당 깊은 집 생각나는데 드라마로도 옛날에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전 드라마로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네. 이제 그 피난민들이 이제 모여 살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 집 얘기인데 저 그 소설 되게 드라마로도 봤지만 읽으면서 되게 전쟁 이후의 삶을 되게 무얼리즘적으로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엄마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 네. 마당 깊은 예, 집에 예, 지금 예. 너무 갑자기 훅 빠져 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막 감정이 확 올라오네요. 옛날에 읽었던. 그건 이제 전쟁 이후에 그죠. 피난민의 피난이 아니라 그렇게 서울에 오게 된 사람들이 그쵸? 이제 새 다 들어가지고 복닥복닥하게 이렇게 맞아요. 이제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인 예, 건데,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또 다른- 각자 들어가 있죠. 맞아요. 각자 원룸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여기 나온 집처럼 뭐 화장실하고 뭐 가까운 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죠. 예. 지금은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벽 너머에 음. 누가 있는지를 그 마당 그죠, 깊은 그죠. 집 시절에 생각하면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지금은 알 수 그냥 없고. 와서 뭐 맛있는 거 먹어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맞아요. 오히려 층간소음 탕탕 두드리는 걸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사기라든지 어떤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그죠? 이런 좀 불편한 요소들이 생겨나야만 그렇죠. 이제 이웃과 문을 알게 열고 되는, 예. 소통하게 되는 네네네. 얘기들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요 작품집 안에 있는 다른 작품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을 듣고 네네네. 와서 한번 펼쳐보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추천곡으로 가지고 온 건 이제 네킹콜의 키사스인데요. 이게 첫 번째 그 권재원 작가님 소리 오꼬빠잖아요. 네. 스페인어여가지고 약간 어. 스페인어 느낌이 나는 노래를 좀 골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임구경 작가님의 옵션 오스이라는 소설에 네. 재밌는 게 그 주인공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좀 전셋집을 좀 허름한 집을 마련을 해요. 네. 근데 화장실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의 조명을 일부러 어둡게 해요. 그래갖고 네. 또 왜 이렇게 화장실 조명이 어두워 이렇게 와서 물어보니까 약간 왕가이풍으로 꾸몄다. 이 아, 화장실은 그래도 약간 녹색 네. 조명이 있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왕가 영화 화양연화의 OST로도 쓰였던 이 와. 노래를 좀 골라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엔솔로지 작업을 함께 하신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맞아요, 고르신 맞아요. 거네요. 네네. 네, 이 작품,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소설가 박생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드 출판사에서 펴낸 전세 인생이라고 하는 엔솔로지의 오션파크 1302호라는 단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엔솔로지 작업할 때마다 생강 같은 역할을 곁들임이 되기를 노리시지만 나도 모르게 밥이 된. 중심밥이 되어버리고만 바로 그 작품입니다. 오션파크 1302호. 여기 책에 우리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북카페 네, 에디션으로. 네네네. 어떤 거 그리실 거예요? 약간 그 오션파크 아파트가 지금 파도 위에 이렇게 일렁이는 집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요. 그 표현이 파도 슬프고. 위에 있는 오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파도 위에 있는 오를 예. 오가 일렁이고 있는 것을 예, 그렇죠. 그려주시는 오가 거예요. 불안하게 있는 그런 거를 그려볼까 합니다. 예.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오. 불쌍한 오 하면서 이 현실을 쓰다듬어 주시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의 어떤 촉각을 부르는 네.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실 거고요. 여기 실린 작품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작품 옥구빠 이 작품 권재훈 작가의 작품인데 일단은 옥구빠가 뭐지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무슨 뜻인가요? 이 어떤 얘기인지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 오쿠빠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음. 이제 그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네. 48시간 정도인가를 이렇게 점유를 하면 그 권리가 생긴대요. 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네. 이 주인공들이 이제 신혼부부예요. 되게 네. 이제 신혼부부고 이제 전세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항상 꿈으로는 한 10억 한 뭐 비싼 아파트에 살면 욕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아캉스라고 좋은 이제 아파트를 임장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다니는데 이번에도 정말 좋은 집을 보러 갔는데 결혼기념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소개해주는 부동산 그 소개한 사람을 쫓아내고 말 그대로 이제 오쿠빠를 하게 된 뭐 그런 얘기를 다루는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네, 그 반전은 스포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세대의 어떤 네. 그 좋은 집에 대한 욕망과 그걸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 그 아캉스를 통해서라도 이제 해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죠. 잘 어우러진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오웬리 단편 얘기했는데 네. 되게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오쿠빠 이것도 좀 재밌었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빈집을 점거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네, 얘기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얘기도 되지 않아요? 괜찮겠죠? 뭘까요? 우리 카페인분들 생각해 보시면 자 오쿠빠 48시간 이상 이 네. 빈 집을 네. 점거하면 퀴즈는 아니지만 네, 퀴즈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내 집이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네. 증명이 되는 것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네. 이런 행위를 합니다. 합니다. 네, 네, 그게 무엇일까? 일단 뭐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그렇죠. 네네. 음식이기도 해요. 네네. 네, 요 아까 정도까지는 뭔가 어깨 퀴즈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래요? 흔히 하는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네, 흔히 하는 네네. 음식인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네, 참 네, 네. 여기서 이제 보면서 음. 그렇구나 싶기도 했고 얘기 살짝 해주셨지만 지금 엄밀히 말하면 뭐 빈집은 빈집이지만 완전히 주인 없는 집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네, 완전 버려진 빈집이 아닌 건데 이런 집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나가고 그때 주인공이 잽싸게 네. 여기 쏙 들어가는 네, 네, 들어가서 맞아요. 문을 닫아버리는 그 행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페이지를 네네네네. 넘기면서. 네네, 저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또 이 우리 전세 인생 소설집 안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 김성준 작가의 유령들. 이 작품에선 저는 밑줄 그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저도요. 문장이 제가 그래서 아까 도서관에서 수업하시다가 네. 당신은 글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네. 그렇게 강조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글의 맛을 너무 잘 살리시는 맞아요. 거예요. 말 맛이. 그래가지고 네. 깜놀. 그래서 이제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배운 적 없는데요. 막 이러셔가지고 그 김성 선생님은 그 후에도 배운 적이 없고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저의 유일한 선생님은 선생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럼 했어요. 박생강 네. 작가님께 배워서 이렇게 그게 다 잠깐 얘기한 지금 거지만 얘기를 하자 보면 그죠, 그죠. 잠깐 저한테 이제 그런 클래스를 들은 건 제가 음. 얘기했던 게 전부라고. 그렇군요. 뭐 제가 잘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잘 네. 쓰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알아봐 주셨잖아요. 이 네. 칭찬이라고 하는 게 네, 네, 네. 글쓰기에 엄청난 예.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약간 눈빛에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때.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게 와닿는데 이 소설이 유령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는 뭐 이를테면 이런 말도 나와요. 고급 커피와 일반 커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요즘에도 있는지 그러니까 200원, 300원 자판기에서. 맞아요. 다른. 자판기에서. 근데 그 맛의 차이를 아무리 혀로 구분해 보려고 하나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잖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 그냥 그 추출 그 통로만 다르다 이런 네네, 것도 있고 그런 그건 것도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지. 예. 고급 커피와 예. 일반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저는 그죠. 저 처음에는 그것도 푸어 하면서 그 세수하면서 그 무슨 푸어 해서 아버지가 세수하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이게 너무 웃기면서도 슬프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픈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픈 거를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의성어잖아요. 맞아요. 푸어 아버지가 세수할 예. 때 나는 소리인데 그게 또 왜 하필 푸어가 돼서 푸어 하우스 교육 푸어 그런 얘기도 하우스 막 푸어 막 하니까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초반부터 딱 이렇게 좀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공채,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것이 됐다는 전제하에 서로 아랫사람처럼 막 이렇게 그죠, 무시하기도 그죠. 하고 이런다는 예. 것들이 굉장히 재미나기도 하고 풍자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단막극 재미난 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선진 작가님의 작품 이 복음의 작품에 자리.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떤 것이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자기 집에 집주인이라고 찾아왔는데 음. 이제 돌아가신 귀신이 찾아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과의 얘기가 얽히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 귀신도 좀 사연이 있고, 네. 뭐 일가족이 이제 이것도 스포가 되겠네. 어떤 그래서 약간 귀신하고 사연이 있어서 귀신하고 점점 대화를 해나가면서 뭔가 아주 작은 귀신하고 자기가 기르는 화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화분의 말을 이 주인공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대신 들려줍니다. 이 화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너한테. 통역이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약간 아주 작은 위로를 얻는 뭐 이런 느낌이 든 소설이었어요. 좀 슬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게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자면 네네네. 귀신과 화분이라고 네네네. 하는 존재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작품 임구경 작가의 옵션 없음이라고 하는 네네네. 작품. 이 작품에 대해서도 또 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이 작품은 되게 말 그대로 지금 대학 때 되게 불우한 청춘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이라도 좀 좋은 약간 나은 월세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던 주인공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그 커플 연인한테 가서 얹혀 살다가 헤어졌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게 되는데 그때 그 감정과는 또 다른 미묘한 갈등이 생기고 그때도 갈등이 있어서 헤어졌지만 지금 또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그쵸. 것들인데 막 그 처음에 이제 얹혀 살게 됐을 때 네. 이 주인공 고시원에 살았는데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자는데 바퀴벌레 입술에서 막 기어와.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연인의 집을 보고 그 집도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사 온 후부터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느끼는 약간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섬세하게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우리 아까 전에 네킹콜이 부른 키사스도 이제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게 화장실이 있어서 맞아요. 네. 아까 왕가이풍에 네.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가 화양연화에 나왔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키사스 들을 때마다 약간 골목을 계속 걷고 모퉁이를 돌고 이런 그런 생각을 느낌 있죠. 많이 네네네네. 받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이 엔솔로지 전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네요. 느낌이에요. 골목을 돌다 보면 뭐 또 고급 아파트가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아캉스를 다닌 맞아요. 오션파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작가분들이 쓰신 뭐 고시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허름한 집들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그
그 언덕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세 인생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네. 항상 궁금해요. 작가님도 굉장히 소설가로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소설도 그렇죠. 꾸준히 쓰셨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형사들이 네, 이제 수사연구, 수사하는 그 수사 전문 잡지. 수사연구지에서 네. 또 기사도 네. 쓰셨고 그리고 취재 활동도 하시고 또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네, 여러 가지 그죠. 역할 또 네. 에어비앤비 운영도 하셨고 네. 뭐 우리 싸우는 JTBC 안 봐요라는 걸 보면 싸우는 또 이제 알바도 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네. 행동들을 하셨는데 활동들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 시대에 소설가로 어떻게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다 제가 느끼시는지. 이 시대 소설가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박생강 소설가 네, 궁금한 그러니까 거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저는 이제 소설가는 되게 다른 직업보다는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이고 왜냐면 우리는 뭐 매일 출퇴근하는도 되게 출퇴근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쵸. 시간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시대의 다른 면들을 엿볼 수 있고 그런 걸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 뭐 재밌는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네.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와닿는 말입니다. 음. 나의 시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그렇죠. 통해서 네. 시대의 어떤 면들을 다른 살펴볼 수 있는 면들을 여유가 있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시대의 면을 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보여주는 면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소설가가 포착하는 네네네. 것들, 네. 생각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소설가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퀴즈도 내드렸는데 네. 퀴즈 정답도 한번 발표를 하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정답은 보증금입니다. 네. 작가님 목소리가 지금 조금 전에 소설가는 네네. 시대의 이면을 보는 것이고 네네. SNS의 이면을 보는 것이고 네네. 하실 때랑 좀 다르게 네. 갑자기 이 퀴즈 내시고 보증금 이런 단어 얘기하실 때는 네. 약간 좀 눈이 반짝반짝하나요? 아니 우리 네. 갑자기 저 5천만의 변호인 프로그램이 된 것 그런가요? 같은 좀 네. 이상한 전문성이 또 느껴진다는 그런가요? 거죠. 네. 그런가요? 보증금이었군요. 네, 보증금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쉬운 단어였죠. 쉬운 단어죠. 그리고 아까 힌트가 좀 강렬했습니다. 네. 그 많은 전세하면 분들이 딱 이거 제일 먼저 그죠, 떠올릴 그죠. 거다. 네. 보증금 얼마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월세도 얼마에 얼마 네, 뭐 이런 것들. 네. 보증금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정답자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꼭 그 아래에다가 자신의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북카페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번에는 어떤 작품 또 들고 오실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엔틀로지 작업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해서 뭐 약간 단편들이 좀 쌓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찜질방에서 뭐 가상화폐 투자 사기하는 뭐 그런 네. 단편, 와, 뭐 이제 아까 말한 종합판이 것처럼 나오는 뭐 거군요. 호텔 방에서 마약 거래하는 단편, 그리고 뭐 범죄자들이 모인 그런 아파트에서 증명서 위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 약간 그렇게 범죄들하고 연결된 단편들을 좀 쌓아놨는데 와. 제가 이제 좀 발표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장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직 그 단편책 계약은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너무 범죄 탐나는 스토리인데 지금? 네, 이런 범죄 소설에 관심 있는 출판사가 있으면 이제 오. 같이 작업을 해서 내년에 책을 내보면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책이 나오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것 같고. 와,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많이 좀 횡행하고 있는 그런 범죄가 소재가 된 추리소설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문학적인 의미를 찾는 그런 단편집에 관심이 있는 출판사가 있다면 네. 네.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네요. 박생강 작가님께 연락을 북카페로도 연락 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네. 되게 수사연구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는데 제가 약간 수사연구 기자 하면서 네. 그런 느낀 거라든가 형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들만이 뭐 수사연구 역사가 40년이다 보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과학수사와 같이 이렇게 해온 그런 잡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소재로 해서 에세이를 좀 꼭 내년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있어요. 네. 와, 진짜 언젠가, 우리가 네, 네. 밀폐된 공간, 딱 닫힌 문 안에 무엇이 네, 맞아요.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다른 장르로 보여주는 두 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네, 거네요. 네, 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건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네네. 카더가든의 죄송합니다. 네.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 가사 들어보면 되게 약간 집에서 편안히 이제 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곡이라서 이 전생의 인생 책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우리 모두 이제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 마음에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네. 네.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네. 영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페인 다음에 또 분들 봬요. 카페인 예.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